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법 영상보다는 5월을 마무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계좌를 좀 복귀해 볼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은 5월 29일이고요. 현재 제가 한 달 동안 매매를 했던 계좌입니다. 정말 이 트레이딩은 한 방에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잃는 매매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은 1년의 마라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꾸준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5가지의 복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트레이딩입니다. 가장 피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저 포함 대다수의 많은 트레이더들은 더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거나 직전에 손실을 봤으면 그 손실을 빨리 메꿔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감정적으로 매매하면 10중 8구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트레이딩을 무슨 단순히 게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트레이딩은 철저히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굉장한 고도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을 입고 난 직후에는 대부분이 공포와 탐욕이라는 감정에 취약한 상태가 되겠죠. 또 그러한 공포는 손실을 감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탐욕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올 때 공포에 휩싸여서 손절을 해버리거나 급등할 때 매수로 들어가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트레이딩 계획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정말 절대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매수나 매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손절과 익절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팅하고 철저히 목숨처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 또 하나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족한 준비와 지식입니다. 트레이딩은 단순히 매수나 매도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차트 공부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트레이더들이 기본적인 시장의 지식도 모르는 상태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지표가 언제 발표가 되고 경제지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제지표가 발표가 될 때 매매를 하는 건 굉장한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표가 발표가 될 때는 매매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선물이 24시간이다 보니까 모든 구간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돈이 벌리는 구간, 유동성이 들어오는 구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만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별표 50개를 쳐도 모자랍니다. 리스크를 방어하면 수익이 절로 쌓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리스크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적절한 타이밍에 리스크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좌가 우상향을 했던 건데,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단 한 번의 실수, 예를 들면은 여기도 갑자기 꺾이는 자리가 있죠. 뭐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을 차단하지 못하면은 이제까지 힘들게 벌었던 게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겠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기 위한 첫 번째, 바로 레버리지의 금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도 맞지만 동시에 손실을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물 매매의 일반적인 레버리지는 1만 불에 한 계약 정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실을 여러분들이 복구하기 위해서 뭐 3계약이나 5계약을 진입해서 매매를 한다면 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구 불가능할 정도의 패닉과 정신적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본인의 시대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이 손절매를 설정하는 겁니다. 손절매를 설정도 안 하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다가는 대여섯 번 벌다가 한두 번 만에 계좌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손절매는 손실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매매할 때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쓸 때도 계좌당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배까지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가 1000만 원이고 하루에 최대 10% 수익을 보기로 했다면 레버리지를 2배로 늘리고 위아래 5% 정도만 손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매매로 전체 자산의 큰 부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절대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할 때도 서로의 해칭의 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기대와 목표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무리한 트레이딩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늘 하루에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벌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혹은 몇 달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직접 통계를 내보시고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내가 벌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은 일종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법의 평균 수익률이 20%라면 그 수익률보다 약간 낮춰서 한 15% 정도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표 수익률보다 조금 덜 미치더라도 이미 나는 목표 수익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음 매매도 차근차근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표 수익률을 50%로 잡았다면 내가 수익을 잘 내서 40% 30% 냈음에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때려서 계좌가 한 번에 박살이 납니다. 하루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경제 상황도 변하고요. 이벤트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를 동결하느냐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도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단순히 나스닥만 보더라도 예전에 9,000포인트일 때는 0.2%가 올라가야 20포인트가 변동률이었는데 지금은 0.1%, 그의 절반만 움직여도 10포인트가 금방 움직여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관 계수에 대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달러가 상승하면 나스닥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하락하면은 동반 하락하는 구간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또 디커플링이 돼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항상 과거의 기법이 계속 일관되게 먹히지는 않습니다. 변동률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기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무시하고 일관된 전략만 고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함투사에는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매매를 직접 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을 통해 기법을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함투사에서 교육하는 모든 기법은 70% 이상의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트레이딩은 절대 쉽지 않은 분야인 건 맞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꾸준한 학습과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함투사에서 승률 90%가 넘는 나스닥 시가 베팅을 무료 체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함투사 카페를 가입하시거나 채널 톡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